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건강하시고? 네. 자, 지난주 했던 거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 했던 거는 일반, 전속, 오케이? 그리고 살 사람한테 확인 설명해라. 계약이 체결되면 뭘 써주고? 확인 설명서 또 거래 계약서 써주고, 네, 이렇게 하고요.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증 제도 이거 할 거고, 자, 일반 중개 계약. 자,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중개 의뢰인은 개공에게 위, 가, 수, 준. 다시. 개공은 의뢰인은 개공에게 뭐 위, 가, 수, 준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매우 비현실적인 표현이었죠? 네. 이 요청에 따라 작성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너랑 나랑 준수해야 할 사항. 다음, 대통령령 19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 정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서식은 항상 누가 정하니까요? 국장이 정하니까요. 국토부령의 표준서식 정에 권장할 수 있다. 이 문장 때문에 그냥 오예요. 오. 현재 국토부령의 표준서식 있다, 없다? 잘 안 들려? 아, 없다? 있어. 14서식으로. 이게 헷갈리게. 헷갈려요. 이따가 없는 것도 나와요. 네. 자, 다시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 정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이 말만 가지고는 표준서식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다만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다음 전속은 1대1 계약이죠. 그리고 별도의 약정 없으면 유효기간 몇 개월? 3개월. 약정 달리 정할 수 있다. 다음에 개공의 의무, 국토부령 표준서식 전속중개계약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3년 보존해야 되고, 이거 셔 이런 거 위반하면 다 뭐예요? 업무정지죠. 전속중개계약 셔, 확인설명 셔, 거래계약 셔 이런 거 다 위반하면 뭐죠?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그다음에 우리 정보공개 의무, 비공개 요청이었으면 며칠 안에? 7일 안에 정보방 또는 일가시문에 공개해라. 공개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줘라. 앞으로 2주 1회 이상 문서 통지해줘라. 다음에 양계약의 비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다. 표준서식은 있다. 사용할 의무는 없다. 보존 의무도 없다. 정보공개 의무도 없어. 근데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고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해야 되고 몇 년? 3년 정보공개해야 되죠. 공통점 뭐밖에 없어요? 표준서식 있다는 거 하나 공통점.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공개할 거냐? 8가지 더하기 꽁시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특정부터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꽁시지가. 다음은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꽁시지가는 뭐일 때? 임대차일 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8가지 더하기 꽁시지가. 공개 사항에는 꽁시지가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의무는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해서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따돌리고 지들끼리 계약해서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줘라. 그다음에 뭐 하셨지? 스발상 해봐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계약했어요. 이때는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위에서 노래 불렀잖아 우리. 범위에서 몸살이시는구나. 자, 모든 걸 내려놓는 그대, 아름다운 그대. 자, 범위에서 소유병주라고. 자, 됐어요. 항상 50% 주란 말이 아니었지 지금. 다음 확인 설명은 언제 해야지? 완성되기 전에. 자, 확인 설명은 사라고 하는 거니까 완성되기 전에 때 후 X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두 사람 모두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해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이거 위반한 거죠. 이거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주더라?
일단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는 어딜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확인 설명서 서식 보면 알 수 있는데 옛날에 업무 정지할 때 막 협박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공일 때 뭐 주고 500과 소공일 땐 자격 정지. 이번에도 이게 정답으로 출제돼서 500과가. 그 다음에 어떤 설명할 거냐. 자, 다시 한번. 기본은 특정 같은 말이 됐죠.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취중토. 취중토 그랬어요. 취득 조세 종류 세율. 그다음 중개 보수 실비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이다. 취중에 토 있으면 설명하라고 해. 8가지 더하기 취중토다.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상태 부분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료 요구에 뭐 했을 때, 불응했을 때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이 뭣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지재도 해라. 그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 쓰는 겁니다. 중개가 뭐 돼요? 완성되어 뭐 쓸 때? 거래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 쓰고 양쪽 다 줘야 되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하되 다만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됐으면 서면 작성, 교부, 보존이 다 없어요. 네. 그 다음 여기다 뭐 하셔야 돼요? 서명 및 날임. 서명 또는 이러면 틀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개공인은 법인은 그 자리에 누가? 대표자가 분사무소 그 자리에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임. 소공이 중개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임. 확인 설명서 서식도 공부했는데 원래는 4가지 있다고 그랬죠.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내가 확인 설명할 때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료가 불응했으면 불응했다고 적는 거예요. 자, 대상 물건 표시, 지목, 건축물의 용도, 해봐요. 자, 방향은 주택일 때는 거실 안방, 주실 방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 항목 중요하죠. 그냥 눈도장만 찍고 하면 돼.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와 위반 내용은 다 기본 확인사항이 적는다. 기본 확인사항의 뜻이 뭐죠? 내가 직접 조사해서 적는 부분이죠. 권리관계는 이게 등기된 권리 쓰는 거고 이게 항목이 뭐예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가 여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법.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규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어떻게 적었더라? 시군조례.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돼. 들었던 기억나죠? 시군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가 확인하여 기재. 공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 확인. 임대차는 3번 전체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훌륭해. 입지 조건 어떻게 했지? 도대차교판 해봐요. 도대차교판. 이게 리듬하고 박자가 중요해요. 나중에 노래를 많이 부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강약 조절까지 하게 돼. 이렇게 도대차교판 이렇게. 너무 고난도인가? 한번 해보실래요? 자, 아직 멀었어. 자, 도대차교판 입지 조건이고. 자, 기본이라는 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과 뭐 관리 주체. 1km 이내 비선호 시설 다 기본이다 이거지.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도 중개 완성되기 전 공시된 가격을 쓰는데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어요. 취득조세 종류세율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보고 적는 거고 임대차는 아예 제외해요. 그 다음에 세부는 내가 자료 요구에 적는 거죠. 어떻게 외웠더라? 실, 내, 벽, 환 이렇게 외웠어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는 이거 등기되지 않은 권리고 뭐 조각물, 정원소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다 물어봐. 내가 가서 확인해봐. 다 물어봐. 네? 수돗물 잘 나오는지 물어봐. 가서 틀어봐. 물어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꽂아봐. 물어봐. 가서 공구 끓여봐? 물어봐. 소방은 뭐가 중요하댔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파트는 제외하고. 보일러 떼박 아니라 물어봐. 승강기에 가서 갇혀보지 말고 물어봐. 빼보지 말고 물어봐. 벽면 도배 물어봐. 환경 조건 일소진 물어봐. 왜 하기 싫어요? 다시.
물어봐 해봐요. 네, 좋아요. 오늘 굉장히 좀 차분해지신 것 같은데. 자, 다음 이어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실비 적고 산출 내역도 적고 지급 시기 올해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뭐 개공과 소공, 서명과 날인 다 하라는 얘기고. 그럼 거래계약서 역시 언제 작성? 완성된 때 양쪽 다 주고 특이하게 여기면 몇 년? 여기 특이하게 여기 5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서명 및 날인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자, 거짓기재 둘계약서. 시작. 좀 세, 안 세? 세. 그러니까 뭐다? 임등치. 근데 소공을 줄 게 뭐밖에 없어요. 자격정지밖에 없어요, 줄 게.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정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없는 게 중요했죠. 없는 게 중요했고, 없어 그냥. 작성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을 주고 있었죠. 표준서식 정하고 있다, X. 또 국장이 정한 표준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라, X. 지난주에 예습했던 지문이고. 그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이거 누가 위반한 거예요? 개공이 위반한 거지 소공이 위반한 게 아니에요. 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보존하지 않았고 이런 거 다 누가 위반한 거예요? 개공 위반한 거지 소공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소공은 작성했을 때 뭘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 이거 안 하면 양쪽 다 위반이 돼요, 이게. 이게 지금 X가 총 8개죠. 8개인데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 사유를 골라라. 그럼 이것만 골라야 돼. 이걸 고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공통 찾아라. 그럼 이거 찾는 거예요. 공통. 그 다음에 거짓기재 둘계약서 좀 세니까 뭔데? 임등치인데 넌 줄게 그밖에? 자격정지밖에 없죠. 근데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준다고 다음 주에 배우는데 근데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건 3개월, 어떤 건 6개월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찍어보실래요? 이거 몇 개월? 서명날이. 이건 몇 개월? 이거. 좀 세, 안 세? 몇 개월? 6개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줄 때는. 급이 좀 이쪽이 세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 다음에 법정서식은 어디만 없다? 거래계약서만. 여기는 있는데 사용할 의무는 없다. 우리 개공인은 또는 민. 오케이? 소공인은 XX 민. X 3년, 3년, 5년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거래계약서에서 중요한 건 필수기재사항이지. 인표계 해보세요. 인표계, 인권거그차초 이렇게 상당히 슬픈 노래예요. 자, 일은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계, 계약일 또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거는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다시 시작.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약정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조건 또는 기한이다. 주로 이제 확인설명서에서 틀리게 가지고 그래요. 자, 지난주에 여기가 찾았고,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손해배상 책임, 또 계약금 등의 반환체명 보장,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복비 받아, 복비 받고, 자, 이런 내용을 오늘 하게 되고, 금지행위라는 것도 하게 돼, 금지행위. 자, 이제 오늘은 스토리가 없어, 이제. 스토리가 없고, 이제 계약서 쓰고 다 확인설명서 다 썼잖아, 이제. 별도의 독립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어디로 가시느냐면, 이 교재에, 어디로 가시느냐, 65페이지로 갑니다. 65페이지 가서 제목이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이라고 써있죠. 네,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이다. 이건 잠깐 칠판 한번 보시고 전체 흐름을 좀 잡아볼게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문장을 제가 칠판에 적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문장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네, 거기. 자, 여기 보시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를 하다가 중개행위라는 걸 하다가 고의, 일부러, 과실, 부주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써놨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이게 30조 1항이에요. 30조 1항. 숫자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양괄호 2번 있죠. 그 65쪽의 맨 아래에 있는 문장. 그게 30조 2항인데 자, 칠판 한번 보시죠. 30조 2항. 이거 좀 특이한 문장이에요. 개공인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주었다. 이 말은 내 중개사무소인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개공이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뭐 개공일 확률이 높지. 또 어떤 친구가 원정 중개하러 왔나 보지 이제. 그자에게 중개의 장소로 빌려준 거야. 그리고 그자가 내 사무소에서 중개했죠 지금. 중개했고 또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는 맨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되게 특이한 법조문이죠. 이게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중개 의뢰인인데 나에게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 이 사무소의 개공이냐 아니냐 이런 걸 항상 판단까지 하면서 내가 중개를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지. 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했으면 당연히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에게 중개를 해줬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유를 묻지 않고 내 사무소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고 그자가 중개 행위를 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공이 빌려준 책임을 져라 이거야. 이건 법조문이니까 더 이상 따질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나와. 어떻게 나오냐? 있다, O, 없다, X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자, 이게 30조 1항과 30조 2항이에요. 2항인데 자, 계속 보시면 자, 30조 3항을 보니까요. 3항을 보니까 개공인은 언제까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게 어디 있냐면요. 바로 뒷장이 보이죠. 양괄호 3번 찾았어요? 바로 뒷장. 자, 개공인은 다시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방금 읽었던 제 몇 항과 제 1항과 또 제 2항 두 가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공 당시는 뭘 가입하세요? 보증법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또는 공탁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한번 보세요. 이 세 개 법조문의 연결고리만 알면 돼요. 연결고리. 대충 눈치채셨죠? 이 두 가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 개공이 가입한 보증기관에 공제금, 보증범 공제금, 공탁금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걸 다시 적어볼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 일부러, 과실, 부주의로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 끼쳤는데 이 손해는 어떤 손해예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배상 받는 건 쉬운 일,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죠. 말이 쉽지 뭐. 배째 못 받는 거 아니야.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못 받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개공인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 가입하세요? 보증기관에 보증을 설정해라 이거야. 자, 이따 금액은 이따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는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 가입을 하는데 첫 번째 어디 가입하세요? 보증보험. 이건 저번에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 가입하는 거라고 그랬죠. 보험료 1년에 10만 원이고요. 이쪽에서 얼마까지 물어주고 1억까지 물어주고 나에게 뭘 행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험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협회에 뭘 가입해도 되고 공제 가입해도 되는데 공제료는 1년에 20만 원이니까 2배 비싸요. 이쪽에서 먼저 1억까지 물어주고 다시 구상권 행사하는 거고 그다음 법원에 1억을 공탁을 해두고 중개업을 해도 되지만 그럴 사람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 대부분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30조 몇 항 1항과 2항으로 발생한 뭐라면 손해라면은
자, 보증기관에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공인중개사법에다가 별도로 만든 거죠.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됐죠?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제 하나씩. 다시 이제 앞장으로 가셔서 65페이지 하단부 거기 이제 동그라미 2번을 제가 칠판 보고 질문 드릴게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재산상손이 발생했대요. 질문 드릴게요. 우리 개공이가 이제 우리 공제 가입했다 쳐요. 이제 셋 중에 가입했다 쳐요. 의뢰인은 공제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왜?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잖아. 우리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이 행위로 본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그런데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따 문제 풀 때 나올 테니까 긴장들이요. 아, 참 긴장들 해. 자, 스트레스 맞아. 자, 갑은 개업공인중개사고 을은 개공 아니고 소공 아니고 보조원도 아니에요. 이게 중개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라고. 아닌데 이자는 매도인하고 친한 사람이었어요. 이자의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개공의 중개행위에 관여를 한 거야. 그래서 둘이 같이 중개했어. 같이 중개했는데 손해가 발생한 거야. 손해가. 이때 판사님은 너는 7천 물어주고 을 너는 3천을 물어주라 한 거야. 자, 이때 질문 드릴게요. 이 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이 가입한 협회 공제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분위기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왜? 개공도 아니고 소공도 아니고 보조원도 아니니까 너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을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할 수는 있다 없다? 없지. 너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겠지. 중요한 판례예요.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그 말이 써있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올 거예요.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이따 문제 풀라고. 자, 2번.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개공인은 무과실 책임을 졌었죠. 이때도 의뢰인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오늘은 거기까지 마시면 돼. 자, 또 하나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개공의 행위가 반드시 어떤 행위여야 돼요? 중개행위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보자고. 중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기쳤대.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공제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제 협회 입장으로 볼 때 그런 개인적인 사기도 물어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뭐 일상생활 보험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갯돈 들고 튀었대. 줘 안 줘? 줄 리가 있냐고. 반드시 어떤 행위로?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중개행위가 아니면 너에게 직접 청구밖에 안 되는 거지 이제. 민법에 따라. 그럼 손해는 어떤 손해만? 재산상손해만 보장해 준다는 거야. 그럼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서 위자료 청구되고 안 되고? 관절염 위궤양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 중개행위라는 걸 볼 거예요. 중개행위. 일단 저 밑에 양거로 2번을 읽어보고. 양거로 2번은 30조 2항이었는데 개공이가 내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줬고 역시 재산상손해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건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자, 뒤로 갑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범위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라 이런 말이었고요. 거기서 업무 개시 전에 이게 중요해요.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후 즉시 OX 이런 장난을 쳐요. 이런 장난칩니다. 자, 칠판 잠시 보시겠어요? 자, 밑에 제목이 양가로 4번 제목만 읽어보실래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중개행위의 범위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반드시 중개행위이어야 공제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쪽으로 와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중개행위에 대한 예를 들어봅니다. 자, 1번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에 집주인이 전세를 내달라고 개공한테 의뢰한 거예요.
마침 수소문 끝에 임차 의뢰인이 찾아왔어. 문 열자마자 그 의뢰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나는 을구 없는 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을구 없는 집이 뭐야? 근저당권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배운 사람인가 봐. 을구가 없는 집을 원하는데. 자 그러네요. 그래서 개공이가 안 되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근데 이 집 별일 없어 보여 느낌에. 그래서 근저당권의 존재를 설명해 주지 않고 숨기고 그 전세를 중개했어요. 등기부 떼서 표제부 갑구 을구 있잖아. 을구를 버려버려. 이 집엔 을구가 없네?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살다가 경매가 돼버렸네. 그래서 보증금을 잃었네 지금. 자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개공의 행위는 중개행위였습니까?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입니까? 그렇지. 근저당권 설명할 의무가 있잖아요.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민법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피해를 입은 자가 그걸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뭐냐면 저 개공이가 나에게 근저당권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 그렇지. 확인 설명서지. 이제 다 됐다. 시험만 보면 되겠다 이제. 확인 설명서에 근저당권 안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관계에. 등기부에 있는데 이거 들고 이제 개공 찾아가죠. 이 사람아 등기부에는 있는데 확인 설명서는 없네. 물어내. 그 개공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내가 쓴 거 아닌 것 같대. 어디서 지어왔냐고 막. 이거 오리말 내밀어. 내가 쓴 게 아니래. 어떻게? 그렇지. 의뢰인이 이 사람이 지금 서명 및 날인 했잖아. 또는은 아니라던데. 서명 및 날인, 인장 날인 7mm, 30mm 찍혔네. 개공이 그래. 어디 다녀? 혹시 PT? PT가 어디인지 알죠? 네, 우리 평택행정고시학원. 혹시 PT 다녀요? 저도 거기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미안해요. 그러면서 손해배상 해줄게 라고 뭘 써줬냐? 합의서. 합의서를 써주면 이걸 갖다 제출하면 줘요. 이따가 배워요 이거. 근데 합의 안 해줘. 합의 안 해주면 개공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지? 소송했더니 판사님이 확실히 PT 다니는 애는 다르대야. 대단하대 실력이. 야 물어줘! 라고 뭘 써줬어? 판결문. 판결문을 써주면 이걸 갖다 내면 공제금 받을 수 있다고 이따가 배우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중개행위인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뭐 고등법원, 대법원 갈 것도 없고 명백하니까 판결문 받아서 내면 바로 줘요. 그냥 바로 주는데 문제는 당연히 보증보험 공제 이 기관은 청구 들어오면 심사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보험회사가 돈 달라면 바로 주나? 심사하고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심사해 봤더니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아니에요.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라고 해서 지급을 거절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공제금을 받고 싶으면 의뢰인은 저 협회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 돼요. 보험금 달라고. 지금부터 배울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배울 사건이. 자, 칠판 한번 보시고 이거 예를 한번 드려야 돼 이거는. 지금부터 배울 사건이 그런 사건이 이게 지금 누구랑 싸운 거? 의뢰인과 협회 간에 공제금 내놔 이쪽에서는 못 줘 이거지. 중개 행위야 저쪽에서는 아니야 뭐 이거예요 이거.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A는 땅 주인이에요. A는 땅 주인이고 갑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고 B는 또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개공한테 찾아가서 자, 땅 사주세요라고 의뢰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개공이 근처를 찾아보니까 얘가 원하는 땅이 A 땅인데 A를 만나보니 땅 팔 생각이 없어. 난 절대 팔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날 갑은 B를 찾아가. 그래서 괜찮은 물건이 나왔으니까 보러 가자고. 그래서 A 땅을 보여줘. 근데 마음에 든대. 마음에 든대. 그리고 다음 날 또 갑은 B를 찾아가. 찾아가서 있잖아 A가 나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하네. 그러면서 어디 여행 간다면서 나에게 대리권을 주더라 라고 위임장을 위조해서 보여주는 거야. 전권을 위임했다는 거지. 나하고 친한 사이라면서. 그러면서 개공이가 나랑 계약서 쓰면 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썼어. 이제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A의 대리인 개공, 매수인은 B. 그 다음에 밑에 중개사무소 명칭, 개공의 성명, 이거 계약서 딱 쓰고 그리고 돈 받고 튀었지. 이 사건이야, 이 사건. 어려운 사건 아니에요. 자, 이때 우리 개공이가 공제 가입했잖아요.
이제 공제금 청구할 수 있냐 이거잖아 지금. 청구했더니 협회에서는 지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싸움이 나온 거잖아 지금. 근데 협회에서는 이제 주장을 해. 주장.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볼 땐 중개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걸 두 가지 이유를 대요. 두 가지 이유. 이건 결론이 아니라 주장이라고. 첫 번째는 A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는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얘한테는 의뢰받은 적이 없는데 한 사람한테만 의뢰를 받아서 중개를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건 중개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기친 거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말 납득되죠? 자, 또 하나의 주장은요. 이미 매매 계약서는 썼지 않냐? 그리고 계약서 쓴 이후에 계약금 중도금 들고 튄 거죠 지금. 그럼 이건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거래대금을 횡령한 것이니까 이것은 중개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잠깐만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확인설명서를 써주고 계약서를 써주면 의무는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뭐가 없냐면 중도금 날짜에 둘이 주고받는 거 도와줘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잔금날 둘이 주고받는 거 도와줘 이런 것도 없어요. 계약서 써주고 확인설명서 써주면 더 이상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은요. 법적으로 따지면 오늘 계약서 써줬어. 계약금 주고받았겠지. 그리고 개공이 당사자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 했으니까 보비 주세요. 그리고 중도금 잔금은 알아서 해요. 나 끝. 알아서 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하지만 대부분 도와줘 안 도와줘? 중도금 주고받는 거 도와주고 잔금날 만나서 도와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는 도와줄 의무가 없다고 전혀. 그러니 협회의 주장은 계약 체결 후의 과정은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걸로 이제 대판 싸웠지. 의뢰인하고 보증기관하고 그래서 대판이에요. 대법원 판례가 대판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제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해 줍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제목이 뭐예요? 중개행위의 판단 기준이라고 써 있어요. 자,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겠다 판사님이. 제가 지금부터 있는 부분을 밑줄 쳐보세요. 두 번째 줄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그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 다음 이어서 뒷부분은 어차피 색칠돼 있죠. 개공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고 사유통념상 거래 후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해라 라고 써 있는데 딱 읽고 난 소감이 뭐예요? 소감이 뭔 소리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중개행위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개공이가 이 두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중개할 의사가 있었느냐 마음속으로. 이걸 우린 주관적 의사를 한다는 거예요. 주관적 의사. 이걸로 판단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계약서 쓸 때 개공의 마음속은 진정으로 이 둘을 위해 중개할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지? 내 마음속은 어떻게 하지? B를 사기치는 것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쟤를 속일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던 거지.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중개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로 가서 보면 그 속을 알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속을 어떻게 알아? 내가 내 속도 모르는데 가끔 그러잖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이럴 때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자, 어떻게 판단하라고? 객관적으로 또 사회 통념에 따라 거래 후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인데, 자, 객관적이라는 것은 제3자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라는 얘기지. 이걸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 이 계약서 쓸 때 개공인은 B한테 뭐라고 그랬어? A한테 의뢰 받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럼 벌써 끝났네 뭐. 그래서 A는 두 사람 모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중개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러니
그러니 A한테 의뢰받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중개에 해당한다는 거죠, 지금?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중개할 모습이 보여진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얘기를 했다, 이제. 매매계약 체결 후 횡령하는 건 중개가 아닌데요. 이런 주장이 있잖아. 근데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서 쓴 이후의 과정을 개공이 도와줄 의무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개공인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계약을 체결을 도와주는 데까지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까지만 도와주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개입을 했다, 안 했다? 했다. 내가 중도금 잘 받아 전달해 줄게 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일반 사회 통념상 사람들은 저 개공 행위를 중개 행위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 하지. 중개 아니라고 생각하나? 아니, 개공이가 B한테 중도금 주세요. 제가 전달해 줄게요. 그랬더니 B가 그래요? 사장님의 행위는 중개 행위가 아니므로 나는 못 준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한다고 생각하지 그냥 중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는 내 주관적 의사, 내 마음속으로 이 돈 들고 어떤 생각이었지? 그렇지, 그렇지. 필리핀, 베트남 이 생각이었던 거잖아. 이게 진정으로 중개할 의사가 없었으나 제3자가 볼 때 개공이 돈 받은 목적은 중개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었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 해결된 거지, 이제. 자, 그래서 2번이지. 결론이죠, 결론. 자, 매매계약 체결을 뭐 했고, 중개했고,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뭐 했고, 관여 있죠, 관여. 관여 있는데 일부를 뭐 했다? 횡령했다. 일부를 횡령했으면 30조 1항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로 재산상 손해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30조 1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공제금 줘라 봐라. 줘라. 아까 30조 1항으로 발생한 손해는 공제금 준다며. 네. 그래서 중개행위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거래대금을 걔가 전달해 줄게라고 받아서 횡령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볼 테니까 중개행위로 볼 테니까 군소리 말고 공제금 줘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지. 자, 스토리에 비해서 결론이 간단하죠. 네. 자, 하나 더 보시죠. 임무 과정이니까 이게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으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안 까먹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스토리가 더 길어, 이거는. 천천히 잘 들어야 나중에 또 까먹지 말고 또. 도중에 다시 해줄래요? 그러지 말라고 좀.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분양. 오피스텔 분양받은 사람인데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라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잔금 치르고 내 앞으로 등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개공한테 찾아가서 내 오피스텔을 전세 좀 내달라고. 월세 말고. 전세 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 개공이가 전세 잘 나가지요? 네. 그래서 이제 B를 찾았지. B가 이제 관심 있어서 왔는데 저 오피스텔이 A 앞으로 등기가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불안하잖아. 그래서 일단 전세 계약을 체결은 하지만, 그리고 계약금은 주지만 조건을 달아요. 이 전세 계약의 잔금일까지 A 앞으로 뭐 돼 있기로 한다? 등기돼 있기로 한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위약을, 그런 그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하나라도 위약이면 계약은 깨고 계약금의 2배를 주기로 한다. 이렇게 조건을 다른 거예요. 일단 계약서는 잘 썼어. 잘 썼어. 근데 A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지금. 아니었는데 그냥 급하니까 알았어. 그랬어, 지금. 그리고 잔금 때 만났지. 만났는데 A 앞으로 등기가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근저당권이 떡 설정돼 있는 거야. 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B는 계약금 2배 늘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서야 A가 이제 사정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전세금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하려고 했던 건데 당신이 그런 조건을 달기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출을 받았지. 그래서 오늘 전세금 받아가지고 다 대출을 맡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들어주만도 하잖아. 근데 이제 B는 됐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래. 그때 이제 누가 나서? 개공 나서. 그 사람이 왜 그래 진짜. 그런다고 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게 살아. 내가 같이 가서 대출금을 막을게. 됐죠? 그럼 들어주만도 하지. B는 됐으니까 내놓으라고 빨리. 이렇게 해. 그때 이제 개공이가 답답하네. 그러면서 이제 B의 계약서, 야, 네 거 계약서 꺼내봐봐. B 계약서에다 뭐라고 써주냐면은 오늘 이후로 너에게 손해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내가 책임진다고 써줘, 계약서에다가.
그러자 이 B가 뿅 갔어. 아가씨였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남자는 처음이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눈길 피하지 말고요. 자, 어쨌든 책임진다. 그래서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잔금을 치렀어요, 이제. 그리고 갑이랑 A랑 같이 은행 갔죠. 대출금 막았지. 대출금 막았는데 개공이가 어떤 실수했냐면은 근저당권 말소를 확인 안 한 거예요. 그 은행에 대출금 다 갚은 적 있어요? 대출금 다 갚을 때는 한 5만 원 이렇게 두고 근저당권 말소까지 해달라고 해줘요. 그렇게 해요. 근저당권 말소를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사가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거든. 한 5만 원, 근데 요즘에는 좀 가격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렇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대출을 막 다 갚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다 갚으면 이게 근저당권 말소 비용도 이게 좀 해줘요. 은행이 해줘요. 해주는데 말소를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지 이제. 근데 A는 은행에 다시 들어가. 아직 말소가 되지 않은 근저당권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날라버린 거야. 됐죠? 여전히 근저당권 1순위잖아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이 오피스텔이 경매가 됐고 보증금을 날렸어 지금. 그래서 B가 뭘 들고 계약서 들고 누굴 찾아와? 개공 찾아와서 사장님 책임진다면서 나랑 살자. 개공이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지 찍고 마. 나 책임 못 져. 그랬던 거지. 판사님 책임지라고 이렇게 연락을 할게요. 찍어보세요. 속고만 살았구나 지금까지. 자, 책임지라고 이렇게 말라고 그럴게. 빨리 선택해요.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왜? 네가 이런 말을 써주지 않았으면 결국 손해가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거지 이게. 책임지라 이거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것도 중개냐 이거지.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이것도 중개냐? 계약서 써주는 것만 중개인 줄 알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3번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개공이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이나 목적물의 인도나 소유권 이전 등의 격려나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이자 취득 이런 것들은 뭐냐면 판사님이 예를 든 거예요. 전부 다 계약 체결 이후에 있는 일들이지요. 이런 예를 든 거고 이러한 것들이 즉 파란색 읽어보세요. 거래 당사자 계약상 의무 실현에 개공 네가 뭐 했다? 관여했다. 그리고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설할 것이 예정돼 있었다. 이 말은 개공이가 끝까지 관여해서 두 사람 간의 거래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는 거지. 책임진다는 말은. 그럼 일반 객관자 사유 통념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중개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다 아니다? 중개다. 자, 됐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보신 거고 나중에 이보다 더 배워요. 더 배우고 결론은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방금 우리가 뭐 했는가 보셔야 돼. 자, 우리 방금 30조 몇 항과 1항과 2항을 공부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보증제도로 가는 거예요. 밑에 이제 보증보험 가입하거나 또는 어디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뭐 하세요? 공탁 하시는데 거기 공탁이 중요해요.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하고 몇 년 안에 회수가 안 된대요. 3년. 그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왜냐면 사고 치고 얼른 폐업하고 빼가버리면 청구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못 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 얼마 이상? 2억 이상.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산수 문제도 내는데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두고 분사무소 3개 설치하였다. 보증보험 가입한다. 얼마 이상인가? 5억입니다. 2 더하기 3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을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은 1억 이상. 4번은 아직 몰라도 돼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아까 그 법조문에서 여기 30조 3항 법률에서는 업무 개시 전에 그랬죠 지금. 법률은 언제라고요? 법률은 업무 개시 전에 이래요. 근데 오른쪽은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보증 설정이라? 개설 등록을 하고 나서 언제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옛날에 우리 등록 절차를 잠깐 떠올리면 돼요. 등록 통지 받았잖아. 7일 안에. 개설 등록을 했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신고하지. 그럼 뭘 줬지 그때? 등록증을 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업무 개시 전에 그래도 맞고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맞아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등록한 청에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은 다음 주에 다 외울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래요. 임등치.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양가로 4번. 보증의 변경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다른 회사로 바꾸는 경우 있죠. 그런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보험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해야 돼요? 효력이 끝나고 해야 돼요? 다시 다른 걸로 가입하는 건? 끝나고 해야 돼요? 그러면 공백기 생기면 안 되죠. 기존의 보험의 효력이 끝나기 전에 가입을 해야 돼요. 항상 남편이 해줬다고? 알았어. 미안해요. 괜히 걸 물어봤네요. 자, 직접 좀 해봐요. 좀 언제 좀. 자, 다시.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 언제 하래요? 파란색 읽어보세요. 파란색 읽어보세요.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하라. 오케이? 근데 2번은 기존의 보험을 다른 그 기존의 보험으로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1년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기간의 만료로 다시 가입할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에 신고해라. 이런 거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고 나중에 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만료일까지. 양가로 5번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거래 당사자는 보증 제도를 잘 알아요, 몰라요? 거래 당사자들은 보증 제도를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 개공인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보증 제도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언제 설명하래요? 완성된 때. 둘 간의 계약이 체결되면, 이런 얘기죠. 둘 간의 계약이 체결되면 언젠가 나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동그라미 1, 기억번, 보장 금액,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보장 기간,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나 셋 중에 어디 가입했어요? 라는 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요. 그 의료 실비보험 많이 가입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병원 다녀왔어. 이제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그럼 병원 다녀온 날부터 몇 년 안에 청구하게 해요? 2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많죠. 근데 옛날에 2년이었다가 상법에 개정돼서 지금은 3년이에요. 3년이니까 모아놨다가 요즘에 뭐 휴대폰 어플로도 신청하고 그런다면서. 그래서 모아놨다가 3년 안에 이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가.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보증보험 공제도 일종의 보험이잖아요. 이 보험금 청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중개사고 터지고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장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시험에 묻진 않아요. 상법의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공인은 중개가 뭐 됐을 때? 완성된 때. 거기가 중요하다고. 다시 완성된 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뭐하라? 설명하라. 근데 설명만 하면 기억이 오래 가, 안 가? 안 가. 그러니 보증관계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 말은 공제증서를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로 쏴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보면은 개공이가 공제증서 복사해 주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공제증서 복사해 주는데 신경 안 쓰니까 몰랐던 거예요. 집에 가셔서 그 파일 보세요. 보면은 확인 설명서도 있고 그 매매 계약서도 있고 그다음에 공제증서도 다 있어요. 그걸 왜 주는지를 몰랐던 거지. 이제 알았어. 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몰랐던 거예요. 설명 안 해주니까. 자, 언제 설명을 하고요? 완성된 때. 자, 완성되기 전에 OX. 그렇게 잘 나와요. 집 안 사고 나가는데 붙잡고 이거라도 듣고 가. 이거라도 갖고 가. 그러지 말라고. 완성되기 전이 아니라 완성된 때. 이거 위반은 뭐 준대요? 백과. 자, 밑에 큰 3번.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보증 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으면은 다음에 서면을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가서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합의서 보이세요? 합의서도 있고 판결문 사본도 있고 화해조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가서 직접 가서 지급을 의뢰인이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기 지나가시고. 자, 잠깐 칠판 보시고 이제 칠판 보시고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앞으로 뭘 하다가 중개행위로 고의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선이 발생했다.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보증기관에 공인중개사 1억, 법인은 2억 이상의 보증범 공제에 가입하는 공탁을 하고 그랬죠. 자, 그럼 이 의뢰인은 저기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너에게 1억 5천의 손해가 발생한 거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1억짜리 가입했는데 지금. 그러면 청구하면 저쪽은 얼마만 주겠어? 통 1억만 주겠지. 그래서 보증기관은 보증 한도 안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천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직접. 이거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높지 않고 여기서 뭐가 들어가 또? 구상권. 그럼 결국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보증범 공제는 물어주고 구상권 들어오죠. 공탁은 어차피 내 돈 묻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보증범 공제는 1억 물어줬잖아요. 그러면 몇 달 있다가 사고 또 터진 거예요. 그럼 그걸로 1억 또 물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1년 동안 발생하는 건이 예를 들어 3건이다 그러면 3건 다 1억씩 주겠냐고. 아니면 합산액이 1억이겠냐고. 이거는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합산액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보험료 10만 원 받고 10억 물어주겠냐고. 그렇잖아요. 합산액 1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1억을 물어주면 보증범 공제는 더 이상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어요. 공탁은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공탁은 채워야 되는 거고. 이걸 며칠 안에 하라고 써 있어요? 15일. 동그라미 3번이죠.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물어줬구나. 물어줬으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보증범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15일이 중개사법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 얘기해요. 네. 자, 이 제도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칠판 보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몇 개 좀 준비했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 틀린 거. 자, 1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OX. X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랬잖아요. 그럼 이자로 발생한 손해는 공인중개사법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틀린 것 같아. 자, 2번. 매매계약을 중개했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뭐 했고 관여 일부를 뭐 했을 때 횡령. 이것도 이 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개공인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정한 조치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다음 내 사무소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제공 재산상선의 발생 배상 책임이 있다. 공탁금 폐업 사망 3년 안에 회수할 수 없다. 결국 정답은 1번. 자,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의 보장 들어갑니다.